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만나서 사실 통합사회 1단원 전체 내신 대비를 해봤는데 그때 우리가 테스트를 봤잖아. 그리고 그 테스트 가운데 50% 이상 틀린 문제는 내가 물론 자세한 해설지를 나눠줬지.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설 영상을 괜히 한 번 더 찍고 있는 중인 거지. 자, 어떠니? 지난주에 수업을 듣고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충분히 복습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봤다면 아, 이건 이런 거구나. 내가 왜 여기서 틀렸을까? 너희들 스스로 이거 좀 의아하네. 정말 내가 공부를 안 했구나. 이런 문제도 있었을 거고 집에 가서 복습을 했고 그리고 내가 충분히 암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풀어보니까 또 안 풀려요. 이런 문제도 있었을 거야. 자, 지금부터 내가 해설하는 문제는 너희들 전체가 50% 이상 틀린 문제만 해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난번에 봤던 테스트의 11번 문항. 자, 우리 자료로 따지자면은 요게 5-3, 그러니까 1-3번이지? 요게 1-3번이라고 돼 있는 요거 1-3번. 자, 우리가 알고 있는 1-3번은 통합사회 1단원, 인간사회 환경과 그걸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를 봤던 첫 번째 테스트지거든. 자, 거기에 11번 문항을 좀 보도록 하자. 내가 현장에서 수업을 들은 학생들한테는 이 테스트 분석지를 나눠줬을 거야. 자, 여기 보면은 각각의 문항을 정답률 몇 퍼센트, 오답률 몇 퍼센트, 그리고 중요한 거는 상위 30%의 오답률은 또 얼마나 되나 이거 전부 다 나눠서 써놨잖아. 지금 너희가 봐야 되는 11번 문항은 정말 희한한 문제야. 전체 오답률은 50%야. 그런데 상위 30%는 빵프로 아무도 안 틀렸다는 거지. 결론을 얘기하자면 잘하는 사람, 똑바로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안 틀리는 문제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공부를 밍숭밍숭하게 한 사람들은 다 걸려서 엎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걸려서 엎어지지 않아야 결국 점수가 나오는 거네. 자, 선생님이 도대체 어디서 찍고 있길래 이렇게 하얘요 이럴 텐데 우리 집이야. 이 뒤에는 창문이야. 선생님 블라인드 정말 하얗네요. 그러니까 약간 병원 냄새 난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 집 블라인드는 다 하얘. 얘는 뭐예요? 우리 집 컴퓨터. 컴퓨터도 하얘요? 다 하얘. 자, 일단 11번 문제 보자. 자, 기억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근데 사실 이거는 주관식으로 쓰라고 나올 수도 있어. 가로는 삶에서 충분한 만족감이나 기쁨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 의식주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 충족이나 건강, 친밀한 인간관계 등은 이것의 공통적인 기준이 된다. 자, 만족스럽네, 불만이 없네, 그리고 뭐 비교적 불행하지 않아? 거기에다가 의식주를 포함해서 건강이라든지 친밀한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나는 참 행복하구나 라고 생각하잖아. 행복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행복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을 얘기했네. 가로 안에 들어갈 걸 블랭크로 처리된 거 주관식 단답형으로 써봐라. 그러면 두 글자 행복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행복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라고 했잖아. 자, 먼저 기억번. 행복의 실현을 위해 생존보다는 삶의 질, 방향에만 중점을 둔다. 여기서 걸린 거야. 내가 너희한테 수업 시간에 얘기했을 거야. 절대, 결코. 그 다음에 너희가 아는 것처럼 뭐뭐만, 단지. 자, 뭐뭐만, 뭐뭐도, 뭐뭐조차, 뭐뭐까지, 뭐뭐는, 뭐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한정을 지어주는 보조사나 혹은 한정을 지어주는 형태의 어떤 부사어 같은 것들이 나오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강조해서 봐야 되고 다시 한번 봐야 된다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결론. 자, 이거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생존보다는 삶의 질의 향상에 더욱 많은 관심을 두자. 이러면 맞는 말이야. 그런데 삶의 질 향상에만이라고 얘기하면 삶의 양은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 삶의 양이라는 게 어떤 거니? 너 연봉 얼마야? 너네 집 몇 평이야? 너 차 얼마짜리야? 오늘 점심 얼마짜리 먹었어? 그래, 이렇게 돈이랑 관련된 객관적인 지표들, 이게 바로 삶의 양에 대한 거잖아. 그런데 너도 알고 있지. 물론 삶의 질 중요하지. 보람, 만족 중요한데 삶의 양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그렇지. 경제적 여건이 마련됐을 때 비로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잖아. 위에 있는 지문에 있잖아. 의식주에 대한 기본적 욕구 정도는 충족이 돼야지. 그런데 그 의식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거, 먹었냐, 굶었냐, 집이 있냐, 없냐, 길바닥에서 자냐, 아니면 집 안에서 안전하게 자냐, 이런 것들은 삶의 양에 대한 거잖아. 그것도 어느 정도 필요한 거야. 그런데 기억번은 삶의 질에만 중심을 둔다고 했으니까 양을 전부 무시했잖아. 그래서 고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상위권 학생들은 이걸 피해간 거야. 그 만이라고 하는 한정된 보조사의 의미를 알았던 거고, 지금 이제 일반적인 학생들은 삶의 질은 되게 중요해. 삶의 양에 대한 관심이 질에 대한 관심을 옮겨가면서 조용한 혁명이 일어났대. 선진국일수록 삶의 질을 중시한대. 이것만 생각한 거지. 수업 시간에 강조해 줬으니까. 하지만 그거는 삶의 양에 대한 바탕이 깔려 있다는 전제하에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 자, 그 다음 니은 번. 기업, 즉 행복은 물질적, 정신적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할 때 얻을 수 있다. 바로 그 물질적 가치가 삶의 양에 대한 거고, 정신적 가치가 삶의 질에 대한 거잖아.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래, 바로 이거야 행복은. 결국 기업과 니은은 다른 말이야. 지금 기업번을 고른 사람은 니은을 고르면 안 되는 거고, 니은번을 고른 사람은 기업을 고르면 안 되는 거야. 보기 기업과 니은은 서로 상충된 이야기인 거지. 그러니까 틀리는 것도 레벨이 있어요. 1번을 골라서 틀린 사람이 미안해, 최악이야. 자, 그런데 우리 반에 1번을 골라서 틀린 사람이 무려 75%야. 틀린 사람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틀린 사람들이 죄다 같은 거에서 걸려서 넘어지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거야? 아니야. 행복은 목표야. 목적이야. 인생의 행복 계단, 그 마지막 최후의 목적이고 목표가 행복인 거지, 이건 수단이 아니야. 행복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 뭐니? 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내가 직업 생활에서 얻는 만족이라든지 의식주의 기본적인 것들, 또는 친한 친구가 있냐 없냐, 고민이 있는데 그걸 말할 사람이 있나 없나, 내가 오늘 뭘 먹었는데 와 인생 식사다 아니다, 뭐 이런 것들 다 행복에 도달하기 위한 도구야. 만약에 네가 행복을 인생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너는 수단과 목표가 뒤바뀐 거야. 그걸 우리는 목적 전치, 가치 전도라고 불렀고, 이런 인생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리을번. 기업을 추구할 때는, 즉 행복을 추구할 때는 개인의 주관적 만족감과 함께 사회적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 그치? 나만 행복하면 되나? 나 연쇄살인범이야. 사람을 죽이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나만 행복하자고 계속 연쇄살인 할까? 그거 안 되잖아. 개인적인 만족감만으로 되는 거 아니야? 사회적 여건도 고려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조화를 이뤘을 때, 즉 개인의 최고의 만족을 주는 가장 행복한, 가장 이익이 되는 개인선이라고 부르지. 공동체인 사회가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이득이 되는데 가장 행복하다. 그러면 공동선이라고 불러. 개인선과 공동선은 조화를 이루었을 때 가장 그 사회가 행복하고 정의로울 수 있지. 이거는 1단원뿐만이 아니라 대단원 6단원에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될 거야. 자, 그래서 결론. 기업번의 뭐뭐만, 그리고 지금 보는 디귿번의 수단으로, 이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니은, 리을을 고르면 되는 거지. 사실 이 문제는 점수를 주려고 낸 문제 중에 하나야.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 50% 이상 틀려서 엎어진다면 사실 사태가 심란해요. 여기서 우리 두 가지 짚고 가자. 첫 번째, 문제에서 한정된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올 때 주의하자고 했다. 절대, 결코, 다만, 단지, 또는 뭐뭐도, 뭐뭐은, 뭐뭐만, 뭐뭐조차, 뭐뭐까지도, 이런 것들 나오면 다시 한번 생각하기.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 정말 지문을 꼼꼼하게 읽고, 사실 국어 점수가 올라가는 지름길 중에 하나는 통합사회나 한국사 지문을 잘 읽고 제대로 이해하는 거지. 국어하고 사회 과목은 서로 시너지가 난다는 거, 그것도 꼭 기억해 두기로 할게. 다음번 문제에서 다시 만나자.